1장. 덫을 치는 목소리. 따르릉 따르릉.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평온한 오후를 깨뜨렸다. 65세 박재호는 마당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던 손을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지요? 아버지, 저 현우입니다. 아들 현우. 재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들 현우는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었다. 어젯밤에 화상통화까지 했는데. 현우가 왜 이런 시간에?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제가 사람을 쳤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마치 정말로 사고를 낸 것처럼 생생한 연기였다. 뭐라고?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쳤는데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아버지,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변호사가 지금 당장 5천만 원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재호는 잠깐 침묵했다. 일반적인 노인이라면 이미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을 상황이다. 하지만 재호는 달랐다. 40년간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이끌며 온갖 협상과 사기꾼들을 상대해본 그였다. 이런 수법은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현우야, 그런데 말이다. 네, 아버지. 빨리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감기라도 걸렸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그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목이 쉬었어요. 아버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재호는 안방으로 걸어가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여전히 유효한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박재호 회장 태광그룹. 한때 대한민국 재계 순위 7위를 기록했던 그 이름이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빨리 말씀하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지금 현우는 미국 LA에 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사고를 냈지? 전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다. 2장. 역관광의 시작. 아니 그게. 30대 초반의 이도연은 중국 칭다오의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완전히 들킨 것 같았다. 사장님. 도현이 급하게 옆자리 두목에게 손짓했다. 40대 중반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또 전화 끊겼어? 이상해요.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두목이 혀를 찼다. 멍청아, 그럴 때는 급히 한국 들어왔다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바로 그때 재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다. 아이고, 미안해라. 아버지가 깜빡했네. 예? 현우가 어제 갑자기 한국 들어온다고 했었지. 할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도현이 두목과 눈을 마주쳤다. 두목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맞습니다.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급해요. 알겠다, 알겠어. 그런데 5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은행에서 바로 계좌 이체하면 되나? 아니에요. 아버지, 변호사가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해요. 계좌 이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재호의 연기력은 완벽했다. 40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진실을 감춘 경험이 있었으니까. 현금? 그럼 어떻게 전달하지? 아버지, 제가 지금 병원에서 못 나가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 보낼게요. 직접 받으러 갈게요. 그래. 어디서 만나면 되겠니?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는 어떠세요? 11번 출구 앞에 있는. 재호가 속으로 냉소했다. 이 바보들아, 내가 고른 장소가 내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좋아. 언제 올 수 있어? 이 시간 후에 갈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거 안 하면 제가 감옥에 가요. 전화가 끊어지자 재호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첫 번째 전화 최 형사님? 저 박재호입니다. 예, 태광그룹. 긴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화 김 과장. 나야 박재호. 지금 보이스피싱 놈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 번째 전화 현우야? 아버지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응,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 한편 중국에서는 도현과 두목이 완전히 들떠 있었다. 사장님, 현금 5천만 원. 완전 대박. 좋아. 이번 건으로 한 달치는 벌었다. 그런데 진짜 의심 안 했어? 처음엔 약간 그랬는데 나중엔 완전 속아 넘어갔어요. 전형적인 시골 할아버지. 두목이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한 것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한국 재계를 주름잡았던 진짜 괴물이었다는 것을. 3장. 함정에 빠진 피싱범. 이 시간 후 강남역 11번 출구. 이도현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스타벅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5천만 원을 담을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그냥 받고 튀면 끝.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스타벅스 주변에 정장 입은 중년 남성들이 유독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은근히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신경 쓰지 말자. 강남이니까 원래 정장 입은 사람 많잖아. 오후 3시 정각 재호가 나타났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시골 노인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혹시 현우 아버지시죠?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래, 맞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분이구나. 재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40년간 재계를 주무른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둘이 구석 자리에 앉자 도현이 급하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 씨가 큰 사고를 내서. 됐고 돈부터 확인해보자. 재호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현의 눈이 번쩍였다. 진짜 5천만 원이 들어있나? 하지만 재호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 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신문지 뭉치들과 그 위에 놓인 명함 한 장. 박재호 회장 태광그룹. 이게 뭐죠? 도현이 당황해서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재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새끼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재호의 목소리에 도현이 움찔했다. 내가 사기를 치려던 상대가 바로 나다. 태광그룹 전 회장 박재호.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광그룹? 그 유명한 재벌그룹? 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내 아들 현우가 미국 LA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중인데. 바로 그때 재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상통화를 걸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화상통화를? 화면에는 정말로 미국에 있는 30대 중반의 현우가 나타났다. 배경으로 LA 사무실이 보였다. 현우야, 이 친구가 내가 한국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고요? 아버지, 저 지금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인데요. 도현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이건. 그 순간 재호가 손목시계를 눌렀다. 삐삐삐. 긴급 호출 신호음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도현이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카페 곳곳에 있던 정장 입은 남성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도현이 도망치려 했지만 카페는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재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친구,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없어. 특히 우리 노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야. 도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재호는 화상통화 속 아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사기꾼 잡았다. 아버지, 설마 또 무슨 일 벌이신 거 아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큰 물고기들이 아직 남아있었으니까. 4장. 추락하는 자들. 같은 시각 중국 칭다오. 야, 도현이 왜 연락이 안 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 사장님이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걸린 일이었는데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사장님, 아직 시간이 안 됐잖아요. 아니야, 이상해. 보통 이맘때면 벌써 돈 받았다고 사진까지 보냈을 텐데. 그때 사무실 컴퓨터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 현행범 체포. 국제공조수사 착수.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뉴스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도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사장님, 도현이가 잡혔어요. 망했다. 완전 망했어.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다. 모두 손들어. 한국 경찰과의 공조수사로 긴급 체포한다. 한국 강남경찰서. 최 형사가 재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렇게 큰 조직을 잡아내시다니. 재호가 피식 웃었다. 최 형사, 나 은퇴했다고 해서 인맥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 4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어디 가겠어? 사실 재호가 두 번째로 걸었던 전화는 단순히 경찰서가 아니었다. 국정원, 외교부, 심지어 중국 내 한국 기업 네트워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본거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루트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함정을 짤 수 있으셨어요?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한 현우가 물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과 싸웠는지 알겠니? 재벌 회장하면서 온갖 협박과 사기를 다 당해봤어. 하지만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이런 수법들이 다 보이더라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중국 공안의 급습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잡혔어요? 조직원 31명 전부 검거. 그리고 놀라운 건 이들이 지난 2년간 국내에서만 피해액 230억 원을 뽑아냈다는 겁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230억이라고. 그럼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봤을까? 조사실 옆방 수갑찬 이도현. 도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다. 박재호. 태광그룹. 진짜 재벌이었어. 담당 형사가 찬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알겠냐? 너희가 건드린 분이 누군지. 박재호 회장님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야. 정부, 기업, 언론, 심지어 해외까지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하하,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랜덤이었구나.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계속했다. 너희 조직 전체가 박살났어. 중국 본부까지 완전히 소탕됐고 그동안 뜯어낸 돈도 대부분 추적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예정이야. 도현이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제발. 한 번만. 230억 원 사기 조직이 한 번만을 봐라. 너희가 그동안 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봐. 다시 경찰서 복도. 재호가 현우와의 화상통화를 정리하며 말했다. 현우야, 오늘 아버지가 뭘 보여준 줄 아니? 네트워크의 힘이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야.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쳐. 현우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재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지. 오장. 진짜 재벌의 한마디. 3일 후 SBS 8시 뉴스.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230억 원 규모 사기단 검거.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분은 다름 아닌 태광그룹 박재호 전 회장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재호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3일 전 카페의 그 평범한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박재호 회장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같은 시각 용인 전원주택. 재호는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당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대문 너머로 20대 후반의 청년이 뛰어들어왔다. 손자 민수였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민수야,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뭐하러 왔어?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민수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재호의 인터뷰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75세 재벌 회장, 보이스피싱 조직 단숨에 박살. 이게 진짜 어른의 클래스. 박재호 회장 레전드. 사기꾼들이 건드린 건 호구가 아니라 괴물이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함정을 칠 생각을 하셨어요? 재호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게 뭔지 아니? 뭐요? 진짜 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경험과 인맥, 그리고 의지라는 거야. 재호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계속 말했다. 저 사기꾼들은 노인을 약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세대가 뭘 겪고 살아온 줄 아니? 6.25 전쟁, 경제개발, IMF. 온갖 시련을 다 헤쳐온 세대야. 거실 벽에는 재호가 40년간 쌓아온 업적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대통령과의 악수 사진, 각종 경제단체 회장 시절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호가 민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 특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 참을 수 없거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도 경찰 되면 할아버지처럼 나쁜 놈들 잡을게요. 그래, 그게 진짜 정의야. 같은 시각 중국 칭다오 구치소. 이도현은 차가운 감방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박재호 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무서운 존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현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망할. 왜 하필 그 할아버지였어? 옆 감방의 두목이 한숨을 쉬었다. 야, 이도현아.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제 알겠냐? 재벌 회장을 40년 한 사람의 인생을 무시한 거야. 다시 용인 전원주택. 저녁 무렵 재호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쉽게 보는 놈들이. 하지만 기억해라. 재호의 눈에서 40년간 재계를 주름잡았던 카리스마가 다시 번뜩였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들이야. 그 경험과 의지를 함부로 무시하는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재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뉴스.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예정이며 피해 금액 230억 원 중 80%가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끝이군.